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저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어떤 내용들 좀 얘기를 나눌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주도주 없는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상황이 주도주를 논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거 지금 다 외국인들 지금 다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장은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글쎄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흐름을 좀 잡아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8거래일 연속 지금 이번 연도 들어서 이제 거의 처음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랑 중국 싸움에 지금 거의 한국 시장 같은 경우 거의 새우등 터진 격으로 지금 터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이 9월 달에 한다라는 그런 예견은 벌써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의 지금 고용 지표라든지 전체적인 경제 지표도 예상치를 다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모든 시장들의 시각인데 그런 시각을 앞두고 중국에서 먼저 지금 환율 전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와 중국의 지금 거의 주도권 싸움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제는 9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과연 물러서느냐 아니면 맞서느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9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그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도 충분히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인 경기를 봤을 때는 12월로 또 미룰 수도 있다라고 또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반전으로 좀 생각하게 된다면 9월 인상으로 보고 있는데 12월로 미뤄진다면은 또 기술적인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 이제 9월 16일 날 이제 FOMC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과연 미국에 대한 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증시의 방향을 상당히 좀 많이 좀 이끌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 오히려 또 불확실성이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결국엔 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빌미가 더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아까 제목에는 또 주도주가 없는 증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이벤트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환율 전쟁 이것 때문에 주도주를 계속해서 좀 찾긴 어려운 증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점검해 주시죠. 지금 현재 그동안에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바이오 제약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지금 주도주가 없다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 대형주 안에서는 지금 그나마 그 원달러 상승으로 인해서 자동차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소형주 업체들 중에서는 바이오 제약 갔다가 게임 갔다가 화장품 갔다가 또 미디어 갔다가 계속 중구난방으로 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외국인 매도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거래일 연속 거의 1조 원 넘게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글로벌 펀드 즉 신흥국 시장 중심으로 펀드도 지금 판매가 빠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의 7주 연속 자금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시각은 지금 신흥국 투자보다는 안전자산을 좀 선호한다라고 좀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위축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럴 때 좀 어떻게 우리 증시 어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버텨줘야지 그나마 좀 흐름이 좀 유지가 될 텐데, 지금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지금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낀 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샤오미라든지 애플 사이에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폰에 대한 부분 다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번 주 13일 날 지금 노트 5라든지 S6, 엣지 플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상당히 지금 연중 최저치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를 보더라도 거의 지금 110만 원대거든요. 지금 100만 원세도 위태위태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 상당히 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대 이하의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좀 외면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나마 원달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런 자동차주가 그나마 좀 지수를 방어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지수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좀 하락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분위기 반전은 여전히 좀 앞으로도 힘들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또 지수가 상당히 흐름이 약하게 되면서 내수주 쪽으로 또 방어주 쪽으로 매기가 많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좀 변동성이 많이 확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쪽으로 많이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러한 상황은 이제 외국인들 봤을 때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신흥국 자금이 빠지듯이 국내 증시에서도 좀 변동성이 큰 업종들보다는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내수주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아니면 실적주 중심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제약바이오는 이제는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미디어라든지 교육 쪽 아니면 음식료 쪽으로 많이 관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내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대체 방안으로 좀 많이 좀 여겨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에도 미디어 업종, 특히 뭐 영화 쪽은 좀 성수기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단기적으로는 그쪽 좀 매기세가 좀 몰릴 확률이 있지만은 과연 이 부분들이 충분한 모멘텀을 갖고 가느냐, 이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뭐 주도주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좀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는 큰 대형 제약사들, 특히 실적이 가시화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지부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변동성만 있을 뿐이지 주도주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래도 이제 실적이 좀 나타나는 쪽으로 좀 이동을 할 것이지 나머지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종목을 놓고 볼 때 어떤 업종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들여다보고 그냥 그쪽에 투자를 하는 맹목적인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투자 전략도 이제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당분간 어떻게 외국인들 매도세 계속 좀 이어질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외국인도 그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자금 유출 좀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신흥국 중심으로 자금 이탈이 펀드 중심으로 상당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상당히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자. 네. 이건 뭐 현금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뭐 어디 투자를 한다는 부분들이 아니고 현금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좀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이 낙폭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저가 매수다라는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분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그 부분들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제 좀 의문이 좀 들기 때문에 낙폭이 크다고 해서 바닥이다고 해서 확신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리스크가 있다. 바닥을 확인하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지금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가 매수도 그렇고 또 밑에서 잡는 그런 전략들도요. 위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지 그 부분이 또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조금 현금을 전략으로 보유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재차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이슈 체크인에서 자세한 이야기들 전략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존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